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기는 삶을 응원하는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 6일 주일 저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수도권 상태가 매우 심각해져서 내일부터는 2.5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이 되어서 모든 유치원도 아이들이 나갈 수가 없고 또 여러 집합 부분에서 20명 언더로 해야 되고 또 일반적인 모임들에서는 50명 이하로만 모여야 되는 강화가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더욱 조심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또 화이자 백신이 12월 2일 날 영국에서 최종 사용 승인이 되었고 10일 날은 미국 승인 후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지요. 또 모더나 백신도 또 11월 30일 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것도 11월 초에 벌써 스위스에 사용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전국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종식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미국의 사태라든지 유럽의 사태라든지 우리나라 사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입학 시험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상태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확진되지 않도록 더욱더 큰 중요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가정에 뭐 몇 억씩 두고 사는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은퇴 준비 또 노후 준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노후에 가장 걱정이 되고 미래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은 제일 불안한 부분이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적 자립 문제, 그리고 고독감,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면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의 12%만 그 연금 부분의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안정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국민연금만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넉넉한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자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참 우리가 자본이 일한다, 돈이 일한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전통적 자본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찰스 다윈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화하는 종이 가장 강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본이 있어야 뭘 해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옛날의 자본이라고 하면 현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쪽에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융자산 쪽 이런 것들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 자본에다가 오늘날은
뭐 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또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본들을 요즘은 심리 자본이라고 하는데, 심리 자본이 결국은 변화를 이끌고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심리 자본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서 이겨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멘탈 관리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고 미국의 또 다우지수라든지 또 나스닥이 최고 정점에 오르고 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많은 돈을 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95%가 다 실패하고 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5%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들이 심리 자본이 매우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리 자본 네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의 부족한 심리 자본을 더 보충하는 거,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충해서 우리가 탄탄하게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심리 자본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심리 자본 첫 번째는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희망이 있어라고 하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희망은 언제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희망은 우리가 목적이 분명할 때,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의미치료요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내를 만나고 논문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희망으로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캔저스 대학의 릭 스나이더 교수는 희망이라는 것을 자신의 목표에 대해 갖고 있는 의지력과 진행력의 합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의지력하고 진행력, 거의 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크기, 자본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늘리고 또 부동산을 늘리고 또 주식이라든지 이 금융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 자본의 희망의 자본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세 가지인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내가 1억을 모으겠다는 의지, 내가 집을 사겠다는 의지, 내가 꼭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걸 극복하겠다고 마음을 다 잡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희망 자본을 늘리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 자본은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에피커시, 이 자신감, 목표 달성에 도전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은 도전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으면 도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감이 약하다 보면 목표에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엘버트 벤두라 교수는 기대와 격려가 자신감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을 도닥도닥 해주고 기대하시고 또한 격려해 줌으로써 이 심리 자본의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신감을 갖는 데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게 겁날 때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언덕부터 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자신감을 생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 자본의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이 능력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리 자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리시리언시. 그래서 다시 역경이나 좌절을 극복해내는 힘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역경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자본이기 때문에 길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우리가 잘 아는 MC몽, 또 가수 싸이, 이 병력 비리로 대중의 비난을 많이 받았었지요. 둘 다 똑같이 비난을 받았는데 MC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그 공이 유리공이 돼서 산산조각이 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싸이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비난이 오고 충격이 왔지만은 유리공이 아니라 고무공이 되어서 바닥에 친 고무공처럼 다시 태올라서 회복 탄력성이 되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원래의 명성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 역경이 기회다고 재해석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 계속 최고점을 오를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급락해서 깡통 계좌가 되고 거의 50%까지 내려오더라도 그 역경을 경험하고 또 그걸 재해석해서 기다릴 줄 알았을 때 다시 올라가서 회복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좌절들,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의 심리 자본을 늘렸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서 회복 탄력성의 자본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채널에서 구체적으로 심리 자본, 자산을 어떻게 늘려갈 건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도 해당됩니다만 낙관성이다라는 거예요. 옵티미즘,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위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코로나19 속에서 또 아무리 화랑이 되고 경제가 성장되는 속에서도 오히려 어려움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관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는 상태를 낙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하고 비관적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점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합니다. 그럴 때 원인의 주체를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내 탓이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탓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환경 탓이야.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리고 지속성의 정도 부분에서도 비관적으로 우울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이번에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파급성의 정도 부분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다른 경우도 나는 이렇게 잘한데 이렇게 보편성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관주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만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 거야. 이렇게 나쁜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거에 국한한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발생됐을 때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그럴 거야 이렇게 보는데 낙관주의자는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내 탓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성의 정도 부분에서도 좋은 일이 발생됐는데도 비관주의자들은 이번에만 그럴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파급성의 정도 부분에서도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울하고 힘드는 사람 이번에는 좋게 되었지만 다음번에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인의 주체가 내 탓으로 보느냐 환경 탓으로 보느냐, 그리고 이번에만 그러냐 다음번에도 그러냐, 파급성의 정도에도 이 경우에만 그러냐 다른 경우에도 그러냐라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관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기려면 이 심리 자본 네 가지를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삶, 이기는 과정 속에서 이 심리자본도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자신감 그리고 또 회복 탄력성, 낙관성을 가져서 이 심리자본의 4가지 구성 요소를 날마다 키워나감으로써 어렵고 힘드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좋은 찬스들을 유지하고 이기는 TV 그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